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오늘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시골에 놀리는 땅이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한 700평 정도의 땅을 개발한다면 3년 뒤에 얼마 정도 수익을 벌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전원생활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나무나 정원 가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지금 3일 경제독립TV의 경제독립운동 본산지인 강원도 설악산에 위치한 그 농장 전경을 보고 계신데요.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경제독립의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자, 그 현재는 간판은 3일 시골농장 TV로 이렇게 이제 그 간판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꿈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고려대학교 병원, 서울의 이제 고려대학교 병원 전경인데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심겨져 있는 품종이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보기만 해도 병이 다 나을 것 같이 정말 싱그러운 모습인데요. 스페인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아람브라 궁전 또 뭐 여러 가지 그 정원에 많이 심겨져 있는 조경수가 요즘 한국에서도 인기입니다. 자, 여기는 그 3일 시골농장 TV 경제독립운동의 본산지 이본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원통 쪽에 위치한 농장 전경인데요. 자, 에메랄드 그린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요게 한 3년 정도 키운 에메랄드 그린인데 아주 사시사철 푸르고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자라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농장을 조성하기까지가 많은 거를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요거는 할미꽃, 여러분 드물게 보시기 어려운데 이거 굉장히 귀한 꽃입니다. 자, 할미꽃이 이제 요 밭테두리에 예쁘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조금씩 그 전원생활의 꿀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3일 경제독립TV의 경제독립 총본산인 본부죠. 독립군 진영인데 여기는 이제 3일 시골농장TV 1농장입니다. 내설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전경인데요. 특히 밤에 별빛이 초롱초롱할 때 보면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제가 3일 경제독립TV를 사랑하시는 분들 나중에 언젠가 초대해서 여기서 캠핑도 하고 고기도 한번 굽고 또 달밤에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눌 예정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뭉그로우하고 이 조경수가 예쁘게 이렇게 구청 앞에 가꿔진 미니 정원으로 가꿔져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많이 되시죠. 자, 이렇게 그 서양 조경수 요즘 시골 텃밭에 많이 심어서 재테크도 하시고 또 힐링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4월, 5월 한 3개월 프로젝트로 700평 밭에 약 7,000조 정도의 묘목을 식재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모습은 이제 밭을 한 10년 이상 오랫동안 묵혔기 때문에 그 자풀이 무성한데 그 밭을 갖다가 이제 포크레인 그리고 그 밭에 그 자작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 자작나무를 이제 밭 테두리로 옮기고 밭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나무대장 유튜버죠. 나무대장 그 한번 그 연결이 돼서 이 나무대장님 굉장히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필요하시면 이제 연락을 많이 좀 해주시고 포크레인도 있고 이 장비가 또 굴치기라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나무를 큰 나무도 한 번에 캘 수 있는 굴치기, 나무 굴치기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지금 트랙터가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포크레인이 이 15톤 차에서 이 바가지라 그러죠. 그 우리가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하면 이렇게 그 돌을 고를 수 있는 채바가지도 있고 또 골을 팔 수 있는 바가지도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장비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이 장비 보통 뭐 5060이라고 하는데 이 장비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5060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용은 이제 50만 원, 뭐 50은 50만 원, 60은 60만 원. 그런데 이제 기름비하고 뭐 기름값 뭐 이런 거 감안하면 지역별로 이제 가격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중장비를 하루 쓰시는데 보통은 한 5, 6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제 중장비를 쓰는 이유는
오랫동안 묵밭을 두었을 때는 이제 나무하고 그 잡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갈대라든지 이제 그런 그 풀들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 풀들을 그 제거를 완전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그 포크레인이 15톤 차에서 내려오는 모습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운전을 잘하죠. 은퇴 후에 이제 포크레인은 또 기사를 따서 본인의 텃밭도 가꾸고 또 뭐 풀거리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포크레인 은퇴 제2막에 나의 시골 텃밭도 가꾸고 또 이게 하루 나가면 이제 그래도 한 5, 60만 원 버는 일당이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기름값 빠지고 하면 이제 본인 인건비 정도 남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요렇게 현장에서 중장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 이 700평 밭에 1차적으로 제가 한 5년 전에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이 자작나무 식재가 이제 그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죠. 한 500그루 심었는데 100여 그루 이제 건졌는데, 그 이유가 이 밭이 오래되다 보니까 갈대가 굉장히 많은 밭이었는데 그 갈대를 완전히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자작나무를 심어서 한 5분의 1 정도의 자작나무, 그러니까 500그루 심고 한 100여 그루 이렇게 건졌는데, 이 자작나무가 이제 밭에 2, 3m 간격으로 심겨져 있는데, 이 자작나무를 제가 이제 포크레인 그 나무대장 협의를 해서 이 밭 옆 테두리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인부를 써서 하나하나 이렇게 삽으로 골치를 했다면 시간이 뭐 4, 5일 이상도 걸렸을 텐데,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굴치기, 나무 굴치기죠. 나무 굴치기 이제 비용은 별도로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작업 효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큰 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 유압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힘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웬만한 나무는 굴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이제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또 인부가 붙어서 이제 이렇게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되지만,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떠서 옆으로 옮겨서 그 원래 자리로 이제 계획했던 자리로 지금 옮겨놓는 작업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저기 까만 이제 그거는 그 부직포라고 해서 그 잡초 제거로 했는데, 역시 이제 3, 4년 지나면은 부직포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저렇게 잡초에 묻혀버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사진보다 굉장히 더 심하게 잡초가 많이 사실은 돼 있는 이제 밭이고, 이거는 3월달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잡초는 다 지금 말라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밭이 이제 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작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잘 작업을 마칠 수가 있었고, 지금 작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그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세가 이제 50대 뭐 빠르면 40대 중반부터도 귀농귀촌을 좀 꿈꾸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주말에 이제 누구나 뭐 쉬고 이러실 텐데, 내가 이제 4, 5년 뒤에 약간 귀농귀촌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미리 조금 실패 경험을 좀 쌓는 것, 간접 경험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은 이제 나름 뭐 베테랑이 됐지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지금은 제가 시골 뭐 귀농귀촌을 한다고 해도 사실 준비가 다 내일 시골로 간다 해도 바로 출발만 몸만 가면 될 정도로 조성을 해놨지만, 그 중간 과정까지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이 밭도 5년 전에 이렇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자작나무를 이제 제초 작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심어서 5분의 1 정도만 이제 그 수확을 자작나무를 하게 된 거고, 또 자작나무도 처음 키울 때부터 조금 반듯반듯하게 키우려면 옆에 이제 그 지주대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바쁘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돼서 그나마 이제 이 정도 커진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밭의 테두리를 원래 한 5년 전에도 이제 그러니까 나무도 그렇고 이제 작물도 그렇고 이 밭 테두리 작업을 잘 해줘야 이제 그 물 관리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비가 내릴 경우에 장마철이나 이럴 때
이 구배라 그러죠. 이 또랑, 물또랑을 제대로 안 파놓으면 밭에 물이 차서 그 식물이 제대로 안 자랍니다. 나무 역시 마찬가지죠. 나무도 물 빠짐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잠시 뒤에 영상을 보시면은 그 구배를 어떻게 이제 잡는지, 물도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잠깐 나오는데, 어쨌든 물도랑은 가급적이면 1m 정도로 굉장히 깊이 파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제대로 빠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배수관을 이제 묻는 게 제일 좋지만은 유공관이라 그러잖아요. 땅속으로 한 1m 정도 파서 그 구멍 뚫린 유공관이라고, 이제 그거는 묻으면은 밭에 물이 이제 빠진다 그러는데, 제가 해보니까 사실은 유공관을 뭐 하시면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 유공관도 이제 효과가 5년 10년 이렇게 지속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흙이 메꿔져서. 그래서 제 결론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그 밭 테두리에 한 1m 정도의 그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걸 이제 또랑 작업을 확실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배, 그 높낮이, 밭의 높낮이를 보고 그 유공관 같이 그 생긴 관을 물관을 한 번씩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영상 뒷부분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렇게 해놓으시면은 밭이 이제 식물이 자라면서, 나무가 자라면서 물은 자연히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또 그래도 흡수가 안 되는 물은 이제 자연스럽게 밑으로 낮은 곳으로 빠져서 도랑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이 작업은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자풀이 무성했던 밭을 이제 제대로 좀 묘목을 7,000그루 심으려고, 이게 이제 두 필지 한 700평 조금 더 되는데, 실제 나무 심은 면적은 한 700평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또랑이라든지 이 자작나무 심은 부분, 그리고 이제 잠시 뒤에 그 비닐하우스, 그 여러 가지 농자재를 놓을 수 있는 이제 비닐하우스 이런 거를 6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농로 이런 거 다 빼면은 한 780평 그 정도 돼도 한 700평 정도의 실제 이제 식재가 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그 700평에 대해서 그 7,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으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심은 거죠. 자, 요거 이제 지금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이 굴치기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번에 그 옮겨 심을 곳에 먼저 굴치기로 그 자리를 파내고, 이걸 만약에 사람 작업한다면 삽으로 일일이 이제 나무 심을 자리를 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굴치기를 이용해서 단번에 나무를 굴치해서 바로 그 옮길 장소로 이렇게 심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계속 이 밭 테두리로 지금 밭을 만들기 위해서 밭 그 중간에 심어져 있던 자작나무를 이렇게 밭 테두리로 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작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원시원하게 지금 이렇게 들어서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굴치기 값만 한 1,5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비용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이나 1억 그 기계값이 한다 그러면, 이 굴치기 이것도 1,500에서 한 2천, 뭐 사이즈에 따라서 뭐 1,000만 원 이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가격이라고 제가 들었고, 이게 굉장히 작업을 이제 능숙하게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기만 해도 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장비가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제 잠시 뒤에 이 나온 돌도 이제 채바가지를 이용해서 다 밑으로 밭 한 곳으로 이제 모으고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작나무 밭 테두리로 이렇게 깔끔하게 심어 놓으니까 그래도 모양이 좀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제가 이제 전원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먼저 그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전원 생활을 과연 내가 귀농을 할 것이냐, 귀촌을 할 것이냐, 이제 이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귀촌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말 그대로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시골의 농막이라든지 뭐 자그마한 집을 하나 임대를 해서 그냥 그 시골 생활을 즐기는 거를 이제 귀촌이라고 하고요. 자, 귀농이라는 거는 뒤에 농자가 붙었죠. 농사는 완전 개념이 다릅니다. 귀농은 농사를 짓는 겁니다.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는 건데, 이 농사는 생각보다 저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굉장히 어렵고 돈 벌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익을 뭐 귀농을 확실히 해서 내가 은퇴 2막에
수익을 어떻게 보시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부터 발품을 팔고 또 여러 정보를 얻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시골에서 농작물 키워서 10,000원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그 경험해 보신 분은 아는데요. 자, 농사 그 자재가 많이 들어가요. 특히 농약값 뭐 4,500만 원 기본이고, 또 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 부직포라든지 그 제초 매트, 또 고추 농사를 한다 그러면은 고추대 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사야 되죠. 거기다가 이제 인부 써야 되잖아요. 인부 쓰면 요즘은 시골도 그 한국 사람들 인부는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 외국인도 최소 10만원에서 뭐 15만원 줘야 되고, 한국인 좀 숙련된 분들 15만원에서 20만원 줘야 됩니다. 장비를 다루시거나 고를 탄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용을 잘 계산해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그 두 번째 필지인데, 그 요게 이제 한 340평 되는 밭인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갈대가 무성하게 되어 있죠. 여기 제가 호두나무하고 그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그 호두나무도 이렇게 10개 심으면 한 3, 4개 정도 건질 정도로, 이게 이제 풀이 많이 우거지면 벌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무 관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밭을 싹 정리를 지금 하는 거고요. 자, 지금 이제 큰 밭, 요게 이제 한 450평, 뭐 저쪽에 330평 이 정도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두 필지에 대해서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은 아주 촘촘하게 그 한 10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중장비 쓴 거는 한 5, 6일 정도 해서 하고, 나무 심고 이제 이런 일정들이 한 2, 3일 정도 걸린 거고, 또 중간 짬짬이 이제 그 농자재 넣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 제작 과정까지, 이 영상이 이제 1시간 정도 분량인데, 여러분이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귀농귀촌 하는데 어떤 영상보다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3, 4, 5월에 걸쳐서 약 3개월에 걸쳐서 제가 그동안 시행착오 겪은 거를 총 결집해서 시행착오 없이 시행착오를 최소로 하면서 이제 이 밭을 700평을 묵밭을 잘 읽어서 여기에 묘목 7,000주를 성공적으로 심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데, 과연 이렇게 7,000주 심었을 때 2, 3년 뒤에 또 수익이 얼마일지도 여러분이 많이 궁금하실 건데요. 그 부분도 한번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작업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묵밭을 오래 남겨놓으면 갈대 뿌리라든지 이제 그 풀뿌리들이 굉장히 깊이 박혀 있죠. 그래서 이 4, 50cm로 채바가지로 이 밭을 뒤집어주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뒤집어주는 작업을 하면 다져진 밭이 이제 공기가 흙 사이로 잘 통하겠죠. 그러면 나무도 생장이 이제 잘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한데요. 이렇게 일일이 그 채바가지로 한 땀 한 땀 밭을 갖다가 그 손으로 만지듯이 이게 700평이라도 적은 밭이 아닙니다. 이거 한 이틀은 좋게 걸리는 작업인데, 워낙 숙련돼 있다 보니까 이제 하루 정도에 끝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작은 돌 같은 경우는 털털 털면서 이제 골라내서 다시 이제 모으고, 비닐이라든지 그 잡목들 또 잡풀들 이런 거 한 곳에 모사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을 털면서 밭을 1차적으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밭도랑이죠. 자, 요거는 이제 그렇게 깊이 판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1m로 굉장히 깊이 파야 물을 확실히 차단하실 수가 있다. 이 밭 같은 경우도 약간 경사가 돼 있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위쪽으로 만든 밭 건너는 산이다 보니까 물이 좀 있는 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물기가 조금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계속 밭 공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농귀촌에 일단 내가 어떤 걸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귀농보다는 귀촌 경험을 먼저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친척이나 뭐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다면은 내가 덜컥 집을 사거나 뭐 땅을 사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게 주말마다 한 번씩 그 시간 내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일도 도와드리고, 아니면 그 농사 일을 좀 도우면서 무상으로 도와드리면서 그분들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거죠. 그 귀농 어려운 점,
농촌 생활의 어려운 점, 또 수익은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었다, 나무를 심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익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뭐 퇴직을 해서 내가 퇴직금 1, 2억, 뭐 2, 3억을 퇴직금 받았는데 귀농귀촌한다고 그 돈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전혀 집 한 채 짓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는 비용이 너무 뼈아픈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 30년 직장 근무하고 퇴직금을 1, 2억 받아서 그래 이제 집사람하고 좀 조용히 살고 싶다. 그래서 귀농귀촌을 선택하셨는데 덜컹 시골집 1억 주고 샀더니 1가구 2주택에 걸려버리고 또 그런 문제도 생기고 시골도 집을 잘못 사면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방송에서도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 농촌 한 달 살기 이런 체험도 많이 하고요. 지자체에서. 또 컨테이너 같은 경우 중고로 사면은 뭐 100만 원도 중고로 사는데 그런 거 하나 갖다 놓고 뭐 땅에 한 2, 300평이 있다 그러면 일단 체험을 해보는 거죠. 불편하죠. 뭐 화장실도 없고 여러 가지 그렇지만 그런 불편함을 겪으면서 여러분이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피 같은 돈 2, 3억 막 1, 2억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채바가지로 땅을 4, 50cm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고 다시 그러니 뒤집으면 이제 돌 같은 게 나오죠. 그 돌을 갖다 이렇게 이제 긁어서 지금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한데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자풀이 무성했던 데를 시원하게 긁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 보니까 여러분도 시원하죠. 지금 이렇게 지금 물 작업을 좀 또랑 작업을 지금 다 하지 않았는데도 이 구배 차이 때문에 밭 테두리 쪽으로는 물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갈 때 계속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주는 작업을 지금 하는 모습이고, 자, 여러분 땅을 살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골 땅을 살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거는 그 땅이 이제 진입로가 있는지 맹지가 아닌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만약에 뭐 내가 부모님이나 친척 땅을 통해서 길이 있어서 이제 내 땅은 맹지라도 그분들 땅을 통해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나마 나쁘지는 않은데, 자, 시골 땅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리 가족이나 친척이라 하더라도 내 땅이 맹지면 맹지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땅을 살 때 가급적이 맹지가 아닌 땅을 사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많이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친척이나 사촌이 사촌 밭 길을 통해서 들어간다 해도 사촌은 사촌이에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땅 가격도 맹지인 땅과 농로가 있는 땅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 걸 잘 보고 돈이 조금 더 주더라도 맹지가 아닌 땅을 사시고, 만약에 맹지가 있는 땅을 부득이 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맹지를 탈출할 수 있을지, 농로를 진입로를 확보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 옆에 맹지인 땅을 샀을 때 옆에 땅 주인과 잘 얘기를 해서 진입로 정도를 분할해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 땅을 또 좋은 가격에 잘 사는 작업을 오랫동안 하거나 그런 작업을 진행해 주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 자재가 와서 그 자재를 내리고 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이제 역할 분담이 필요하죠. 포크레인은 이제 알아서 작업을 이렇게 하니까 한 번씩 이제 협의를 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중간에 관리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남을 때는 그런 농자재 정리라든지 묘목 정리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흙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흙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은 예전에 밭으로 쓰던 곳이라서 흙도 굉장히 상태가 좋고 아주 붉은 황토기를 띤 좋은 흙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나무도 실제로 잘 자라더라고 제가 심어 보니까. 자, 그래서 전원생활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귀촌이냐 귀농이냐, 귀농은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잘 생각하셔야 된다. 농사로 돈 벌기는 쉽지 않다. 내 인건비 빼면 돈 벌기 진짜 쉽지 않다. 우리나라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촌인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전원 생활을 즐기려고 하는데 이 귀촌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컨테이너 하나 사려고 그래도 중고는 1, 200만 원, 새 거는 3, 400을 줘야 사는 거고, 또 한옥 그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거는 비용이 2,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이제 화장실도 들어가 있고 뭐 세면기도 들어가 있고 하는 경우는 비용이 더 비싼 거죠. 자, 이렇게 저녁 늦게까지 7시까지 어둑어둑할 때까지 작업을 지금 하는 모습 보고 있는데요. 원래 시골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인내와 끈기를 가지지 않고서는 시골 일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25cm, 반지름 25cm의 지금 하수관, 지금 물을 뺄 수 있는 관을 지금 사왔고, 여러 가지 이제 하우스 부자재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놨죠. 자, 이제 작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모습이고, 자, 요거는 장비가 어떤 장비냐면은 이제 무동력, 그러니까 동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솔린으로 가는 운반차죠. 이 운반차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돌 고를 때 이럴 때 도움이 되고, 요거는 이제 트랙터. 자, 외국인 노동자 쓸 때 제가 꿀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외국인 노동자 잘못 쓰면 이렇게 초짜를 쓰게 되면은 운전도 잘 못하고 굉장히 예를 들어서 트랙터 몰 수 있어 하면 다 몰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와보면 기계 조작을 못해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하나의 꿀팁인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장비가 없어요. 관리기도 없고 여러 가지 홈이 한 자루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막막하죠. 그럴 때 이제 꿀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까운 인력사무소를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인력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농촌 지역이라면은 부지런한 농민들 중에서는 인력사무소에 이제 자기가 등록을 해놓고 이름하고 이제 연락처를 올려놓고 이렇게 트랙터를 몬다든지 관리기를 몬다든지 또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일꾼이 있습니다. 비용은 15만 원, 20만 원 들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장비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 말이 농기계 사업소에서 빌린다고 하지 그거 빌리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하면 여러분이 농민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옆에 내가 밭을 사놓은 옆에 농민하고 잘 지내시면서 대부분 이제 거기 장비가 있거나 그래요. 그런데 장비를 잘 빌려주지는 않거든요. 이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협의를 해서 하루 사용료를 내고 이제 하거나 미리미리 장비가 오레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장비가 오레인지가 안 되면은 농촌이든 아무리 인력을 쓴다 해도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밥 가는데 여러분이 사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같이 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트랙터를 이건 지금은 태관 관리기로 치고 있는데 이런 관리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관리기 작업도 하루 반나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밭이 150평 이렇게 작은 밭이라도. 그리고 이렇게 겨울에 묵밭은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3일 시골농장 TV 이 조경수 판매 연락처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연락을 주시고요. 이거는 비싼 소종 썰프레아 이제 보고 계셨고, 지금 짬짬이 이렇게 이제 비닐하우스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한국분하고 해서 지금 비닐하우스 뼈대를 세우고 있는 건데, 비닐하우스도 시골 생활하면은 꼭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여러분 그냥 심플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컨테이너는 한 2, 300만 원, 비닐하우스는 한 100만 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컨테이너는 갖다 놓는데 이제 15톤 차 이런 부대 비용이 들어가고, 비닐하우스는 내가 설치하는데 혼자 설치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비닐하우스 한 4개 정도를 만들어 보고 나서 이제는 조금 요령이 생겼는데, 처음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비닐하우스 해줘야 될지. 근데 무조건 비닐하우스는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시골살이 하다 보면 삽자루부터 비닐, 부직포, 또 농약, 비료 이런 거를 좀 구루마 이런 거 비를 피해서 좀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한 6평짜리 비닐하우스를 지면 제일 좋으니까요. 자,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웃에서 관리기를 빌릴 때는 보통 이제 1톤 차를 이용하는데 사다리도 있어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농촌 생활이 쉬운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한 3일 정도 작업을 해서 밭이 이제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옆에는 이제 과수원이고, 지금 물도랑 작업도 잘 해놨고, 자, 이렇게 해도 또 손을 볼 때가 많고, 전체적으로 또 그 여러 가지 세심하게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죠. 자, 비닐하우스도 짓고 있고, 또 트랙터 지금 준비해놨고, 요거는 이제 채바가지, 그 포크레인의 채바가지 모습, 또 이제 작은 밭 지금 어떻게 할지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비닐하우스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비닐하우스는 이제 25mm 그 파이프, 2m짜리 파이프 대략 한 100개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드 있어요. 패드, 그리고 사철, 그 다음에 이제 비닐, 그리고, 약간 일꾼 보조 1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혼자 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농촌 생활 하다 보면 새벽 2, 3시에 이렇게 시골로 출발해야 될 때가 부지기수입니다. 자, 이제 그 일찍 도착해서 이제 트랙터 작업을 며칠 뒤에 하는 모습인데, 올해는 비가 좀 많이 내려서 그 땅이 질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트랙터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이 와서 그나마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이 초짜 정말 잘 못하시는 분이 오면 힘듭니다. 저희가 이제 묘목이 도착해서 요거는 지금 탑차를 이렇게 묘목 운반용으로 특수하게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무려 그 7,000그루가 다 들어가는 거죠. 1톤인데 탑차 그렇게 특수용으로 만든 겁니다. 선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묘목을 내리고 그 식재할 준비를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시골에 그래도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거진다 하차가 지금 돼 가는데, 이렇게 판때기를 중간에 7, 8칸을 만들어서 요게 지금 전 세계 1등 조경수 에메랄드 그린과 뭉그로우 2가지를 지금 식재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중간에 이제 또 그 일구는 이렇게 부지런히 트랙터로 갈고 있죠. 자, 요 트랙터 작업을 해야 이제 관리기 작업으로 고를 타고 비닐을 씌우고,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을 심고, 다 심고 난 다음에는 부직포 작업을 하고 이제 그런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자, 관리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관리기가 뭐 한 6, 700만 원 하겠죠.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부담되는, 상당히 부담되는 농기계. 요즘은 농기계 다 비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 그 날을 교체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관리기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와서 아주 곱게 그 관리기를 잘 타고 있는, 그러니까 트랙터를 잘 하시는 분이 와서 트랙터를 잘 지금 곱게 지금 트랙터 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제 트랙터를 치니까 이제 관리기 날을 준비해서 여기 이제 고를 타야 되겠죠. 이제 요런 이제 횟가루를 뿌리는데, 이 이유는 관리기로 고를 똑바로 타기 위해서는 요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관리기로 똑바르게 고를 타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리기로 고를 타야지 이제 두둑을 만든다고 하죠. 두둑과 이랑을 만들어야 그 물 빠짐이 좋으면서 나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지금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정말 뭐 여러분 영상으로 보면 불과 몇 분 전에 본 게 지금 이렇게 그 밭이 아주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고, 꼼꼼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골에서 뭘 추진하다 보면 변수가 한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뭐 장비 하나, 뭐 벤치 하나라도 없으면 작업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두둑을 지금 만들고 있죠. 고랑을 타고 두둑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짬짬이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이제 부직포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죠. 저 비닐만 씌워도 이제 농자재가 이슬이나 비를 피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비닐하우스는 가급적이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꼭 만드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요거는 지금 원목 그 탁자죠. 탁자와 의자를 이제 좀 주문을 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삼나무 원목, 통원목으로 해가지고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골에서 일하다 보면은 좀 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등받이가 있는 이 원목 탁자와 의자를 주문했는데,
비용은 뭐 3, 40만 원 하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작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쉬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이제 큰 밭의 윗부분에 이제 골 작업을 하고 아랫부분은 이미 이제 골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비닐을 깔았는데, 자, 이 비닐도 여러분 그냥 비닐과 일반 비닐과 틀립니다. 이 비닐은 일반 여러분이 마늘 하는 비닐은 0.02mm고 이거는 0.8mm 이 특수 비닐이죠. 이 특수 비닐은 그러니까 이제 마늘 비닐은 0.02mm고 요거는 0.8 정도 되니까 요건 좀 두꺼운 비닐인 거죠. 이 두꺼운 비닐은 일반 그 200m 기준으로 일반 이제 그 더덕 그 마늘 비닐은 한 2만 원대, 1, 2만 원대, 요거 특수 비닐은 5, 6만 원대입니다. 비용은 많이 이제 있지만 노루라든지 이제 그 들찢어지지 않은 부분이 장점이고 굉장히 튼튼하다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형편이 되면 두꺼운 비닐을 추천드리고,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좀 파서 물을 만들려고 지금 우물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보기는 그래도 3, 4m로 굉장히 깊게 판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는 이제 여기에 물이 가득 찬 모습을 볼 거고요. 자, 밭이 보면은 이렇게 그 물 빠짐이 안 되는 중간에 떡진 밭이 있죠. 이런 밭은 여기는 빠지니까 조심하고. 관리기 작업도 그 트랙터 작업도 잘 안 됩니다. 트랙터가 이렇게 막 바퀴가 빠지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이제 손으로 해야 될 거고,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마르면 다시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가솔린 그 운반기, 이 운반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것도 뭐 가격은 4, 500만 원, 뭐 3, 400만 원 천차만별이라고 하는데, 이 운반기가 이제 돌도 나를 수 있고, 또 무거운 이제 비닐하우스 자재라든지 농자재를 여기다 실어서 나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돌무더기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고요. 여유가 되시면 이제 이렇게 돌이 많이 나옵니다. 밭에 돌이 많이 나오는 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좀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죠. 이 주변에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예쁜 돌담도 쌓을 수 있고, 이 돌 가격이 따로 돌을 사려면 굉장히 비싸요. 여러분 뭐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밭을 정리하면 돌도 나오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나중에 저걸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작은 밭인데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차이가 있죠. 그 두둑을 안 만들고 그냥 펴서 그러니까 그 비닐을 80cm 비닐을 그냥 펴서 만드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80cm 비닐 그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양쪽으로 어그제그로 심으면 더 많은 묘목을 심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큰 밭에 이제 지금 이제 드디어 묘목을 식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미리 묘목을 식재하기 전에 이렇게 밭 그 어기에다가 묘목을 갖다 놓으면 더 이제 작업이 수월하고, 자, 요거는 이제 소나무 한 100그루 정도 한 2013년에 심었으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돼가는 이제 그 소나무 밭인데 제법 소나무가 태가 납니다. 그 옆에 이제 오랫동안 묵혀뒀던 묵밭도 지금 갈아서 여기도 묘목을 심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정도 밭은 이제 오랫동안 묵히진 않았기 때문에 관리기로 이렇게 몇 번 쳐도 밭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잡초가 많기 때문에 잡초가 다 부슬러지면서 이제 퇴비가 되겠죠. 지금 2번, 3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곱게 관리기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유공관 돌출돼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물 빠짐 할 수 있게 항상 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밭 테두리에도 또랑은 확실하게 파야지 장마가 되거나 그럴 때는 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물이 고여 있죠. 자, 나중에 이제 이것도 작업을 해서 마저 물을 쏙 뺐는데 계속 보수할 일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깔고 앉아 있는 게 저게 이제 방석이라고, 저거 있으면 작업이 좀 편리하고요. 무릎이 굉장히 아픕니다. 저 엉덩이 방석이라고 하죠. 저런 거 하나씩 장만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비닐을 씌우면서 한쪽에서는 그 계속 묘목을 심는 작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묘목 간격을 이제 50cm, 70cm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묘목 사이의 간격은 50cm, 그리고 골과 골 사이의 간격은 70cm로 심어서 한 7,000그루 정도 식재했고, 지금 연못에 이제 물이 고였죠. 자, 이 물을 가지고 이제 그 묘목 심고 나서 그 엔진 양수기를 이용해 가지고 묘목 하나하나 물을 줄 예정입니다. 심고 나서 물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묘목이 이제 그 흙과
완전히 밀착이 되기 때문에 100% 살아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 드디어 비닐을 씌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 바람의 펄렁이 고정을 안 시켜서 그런데 그래도 비닐하우스 형체가 갖춰가고 있고, 이제 뭉그로울 심기 위해서 이렇게 그 입구에 뭉그로우 판을 지금 갖다 놓은 모습이고요. 물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그 천으로 된 가솔린 양수기를 이용해서 지금 천 호수를 준비를 해서 지금 묘목 심고 물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지금 저녁 때 이제 모습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나무를 심었죠. 그래서 여기는 에메랄드 그린 3,000주가 이제 심겨져 있는 모습. 그리고 작은 밭에는 이제 뭉고로 또 심겨져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한 3, 4층으로 이제 심겨져 있는 간격을 잘 맞춰서 지금 심겨져 있는 모습이고, 이 빈 공간은 이제 물이 좀 있어서 나중에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원목나무로 다시 이제 식탁을 원목 식탁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3, 4월 굉장히 복숭아꽃, 사과꽃이 펴서 예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이 다시 시작돼서 작업을 지금 다시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시골에 밭이 있으면 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서 밭을 생산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줄자가 이제 50m 줄자인데, 이 50m 줄자 한 번 정도는 이제 일단 정확한 그 묘목 사이에 그 간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자를 이용해서 50cm 간격으로 그 구멍을 뚫어서, 저 지금 보이죠? 구멍 뚫는 그 기계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묘목을 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 중간에 썼고요. 또 한국인 노동자도 써서 지금 이렇게 큰 밭, 작은 밭에 묘목 7,000그루를 식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할 일이 많죠. 묘목 심어야지, 또 꾹꾹 밟아줘야지, 또 묘목 하나하나씩 다 물을 줘야지, 다 주고 난 다음에는 골 사이에 풀 안 자라게 또 부직포 작업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2중, 3중, 4중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지금 밭고랑 사이에는 다시 부직포 작업을 해줘야 나중에 풀이 또 이 고랑 사이에 풀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이야 풀이 비닐이 덮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다 나중에 되면 또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밭 테두리에는 이렇게 물이 잘 빠질 수 있게 수로 작업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밭의 전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제 잠시 뒤에는 울타리까지도 여기 설치를 해서, 보통 심고 나서는 이게 이제 산에 붙어 있으면 고라니, 노루 같은 게 내려와서 비닐에 빵꾸를 냅니다. 그래서 울타리 작업도 해줄 거고요. 지금 이제 짬짬이 이렇게 원목 식탁, 그리고 이제 의자, 야외용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자, 묘목을 이제 심고 잠깐 휴식 시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예쁘게 지금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골 생활에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시골 텃세가 요즘 막 심하다 그러잖아요. 어디 사는데 텃세가 없겠습니까? 다 자기가 살고 있는 우리가 나우발이라고 하죠. 거기에 누군가 오면 다들 관심이 있고, 근데 또 하다 보면 내가 피해를 주면 좋지 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인정을 해드려야 되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잘해드리려고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시골 텃세라는 거 사람이 다 살아가는 건데, 그죠? 그냥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묘목을 심기 전에 하나의 꿀팁인데요. 이게 이제 상토다 보니까 좀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기 전에 이렇게 물조리개로 물을 듬뿍 주면 되고, 지금 썰프레아 저거 굉장히 비싼 수종입니다. 묘목 하나에 2만원짜리인데 굉장히 비싼 수종을 지금 여기 소나무밭 옆에 심고 있는데요. 썰프레아는 필토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블루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엘사트리라고 하죠. 그래서 캐나다 이런 데에서 이제 잘 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심어 보니까 강원도 지역에서는 썰프레아하고 블루 아이스가 재배가 안 됩니다. 다 이파리에 말라서 추위를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김천인데, 남부 지방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 썰프레아, 블루아이스가 비싸다고 뭐 앞으로 장래가 보인다는 수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좀 추운 지역, 강원도라든지 추운 지역에 계신 분은 절대 썰프레아하고 블루아이스가 제대로 크지가 않으니까 잘못하면 몇백만 원 묘목값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묘목 살 때 이제 꿀팁을 드리면, 묘목상들은 나무 팔아먹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확한 조언을 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4, 5년 차 이렇게 경험이 좀 쌓이고 시행착오를 겪은 사람들 실패담을 좀 많이 들어보고 거기서 쌓인 노하우를 좀 많이 배워 가시는 게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묘목사로 가면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만 다 해주고 뭐 팔로라든지 현실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해주죠. 지금 열심히 이제 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자프림 무성한 밭을 이렇게 로타리를 쳐서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지 않나요? 이거 시간이 2, 3년 지나면은 굉장히 생산적으로 바뀌는데요. 자, 묘목값은 1,000원부터 5,000원, 7,000원, 비싼 거는 10,000원짜리, 아까 같은 썰프레아 묘목은 2만원, 블루아이스는 10,000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2, 3년 뒤에 묘목 가격은, 판매 가격은 이제 수종별로 다른데, 자, 1,000원짜리 사서 10,000원에 팔 수도 있고, 또 10,000원짜리에서 10만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건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 텃밭과 그 기후, 또 밭이 어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심을 수종, 그리고 장래성 이런 걸 보고 다 그 각자가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남은 묘목은 이제 심기 전에 그 상토기 때문에 항상 그 마르지 않게 이렇게 물에다 담궈놓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찔레꽃이 예쁘게 펴 있고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작은 밭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일은 힘들지만 전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그 두꺼운 비닐을 하는 이유는 일단 풀 관리 때문에 하는 거고, 다 심고 나서는 다시 저기다 부직포 작업을 해줄 예정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도 지금 밭이 관리가 전혀 안 됐는데 굉장히 그 풀이 우거져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돌이 많던 밭이 여전히 돌이 많긴 한데 그나마 이제 포크레인 작업하면서 돌을 밑으로 많이 골라냈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이래도 한 뭐 6개월, 1년 정도 되면 아주 밭이 예쁜 모습으로, 더 예쁜 모습으로 변합니다. 네, 지금 간격 맞춰서 잘 심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밭 중간중간에는 저렇게 물이 빠지라고 물도랑을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양수기인데 이제 양수기 한번 팁을 드리면은, 자, 시골에 가면 여러분이 물을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수기도 알아보고 이게 엔진 양수기라고 하죠. 그 휘발유를 쓰는 건데, 이 양수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물을 퍼올려서, 수압이 굉장히 생각보다 셉니다. 저게 제 기억으로 한 15만원, 뭐 20만원 주고 산 것 같은데 굉장히 요번에 효과를 톡톡히 봤어요. 제가 이렇게 가격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격은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해서 부직포를 2명이서 이제 한 조로 쭉 앞으로 가 나가고, 한 사람은 뒤에서 저렇게 부직포 핀 작업을 하면서 부직포를 잡아주는 모습, 고정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외국인 노동자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죠. 이 부직포 핀 박으면서 양쪽으로 균형을 맞춰서 지금 반듯하게 만들고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직포를 씌워 놓으니까 풀이 뭐 최소화하겠죠. 왜냐하면 풀이라는 거는 흙하고 노출이 돼야지 이제 흙이 자라는 거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양수기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양수기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수기를 연결하는 그 호스도 미리 연결부하고 이런 거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특히 또 뭐 저런 휘발유라든지 기름통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소나무 밭에 우리의 제3농장 김천의 이제 농장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그 나머지 테두리도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죠. 일도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진행이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밭 중간에 심겨져 있던 이제 그 호두나무하고
꾸치뽕나무하고 또 엄나무, 가시오가피 나무를 이렇게 밭 테두리에 심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순이 파릇파릇 잘 올라와서 기분이 매우 좋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면 밭이 정말 깨끗하게 변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은 뭐 이렇게 막 돌이 너저분하게 있는 것 같아도 차츰차츰 이제 정리를 하면서 밭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이렇게 그 노루 방지용 그 철망을 지금 설치한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자, 철망을 설치할 때 이제 밭 테두리를 지도를 이용해서 이게 50m 테두리인지 100m가 나오는지 150m인지를 계산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그 2m 간격으로 만약에 2m 간격으로 밭 테두리가 100m라 그러면은 그 파이프가 50개가 필요하겠죠, 최소. 그런데 이제 플러스 한 10%를 더 해야 되니까 한 60개 정도 준비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루망이 보통은 20-30cm니까 만약에 100m라면 한 망 4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작업 중간에 비가 내렸지만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편안하게 또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도 하면서 지금 잠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작나무 옮긴 거 이렇게 잘 벌써 잎사귀가 나서 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테두리를 이렇게 그 자작나무 심어도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중간에 그 마지막에는 다시 이렇게 흙 노출된 부분은 다 부직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시골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골과 좀 공존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은 나이 들고 하면은 다 한 번씩은 시골 생활 은퇴를 생각해 보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농귀촌 잘 개념 정립부터 잘 하시고 예산도 잘 세워보시고 또 관련 지인들하고 어떻게 또 관계를 잘 유지해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미리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3일 경제독립 TV가 메인이긴 하지만 3일 시골농장 TV 또 그 조경하는 일, 또 묘목 그 성장하는 모습, 판매 모습 이런 거를 꾸준히 여러분께 그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그 농촌에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메이플 시럽 나오는 그 메이플 단풍이고 썰프레아 굉장히 예쁜 모습이죠. 비가 내린 후에 더 색감이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제초 작업은 이제 곧 해줄 예정이고 조경수 판매 또 구입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영상 중간에 팻말 보시고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밭을 이렇게 딱 장만을 해 놓으니까 어때요? 그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풀이 무성한 밭을 이렇게 700평, 800평을 잘 개간을 해서 이렇게 물 그 또랑 또 배수관까지 잘 해 놓으니까 밭이 이제 태가 좀 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고요. 비가 내린 후라 안개가 자욱한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돼지 전기 울타리도 하지만 그 철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울타리를 해놓은 모습이고, 요거는 제가 한 3, 4년 전에 심었던 그 호두나무가 처음에는 성장이 굉장히 느립니다. 지금은 이제 좀 꽤 많이 요번에는 호두가 꽃이 맺었는데 좀 올해는 기대가 좀 되고요. 한 번씩 이제 그 묘목에 약을 치면서 호두나무도 약을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밭 테두리에 이렇게 그 1m 간격으로 뭉그러운 나무를 이제 식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머위가 이렇게 자라는 모습도 보여지네요. 네. 자, 비닐하우스가 어때요? 완성이 되니까 굉장히 예쁘죠? 단순히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저렇게 사중직 처리를 함으로써 햇볕 차단 효과가 되게 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따로 또 설명이 되는데 이렇게 뿌리가 잘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 흙에 살짝 묻어놨는데도 뿌리가 이렇게 실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에메랄드 그린이 전세계 1등 조경수, 생명력이 정말 강한 조경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은 생명력이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인데요. 초보자들이 이렇게 밭에 심으면 흙을 적게 덮어 놓는데요.
이 상토와 흙이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도 뿌리가 굉장히 실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죽고 잘 사는 게 에메랄드 그린이고, 요게 컸을 때는 굉장히 예쁜 전 세계 1등 조경수가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비닐이 무주포 핀이 벗겨져서 이렇게 구멍 사이로 노출이 됐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뿌리가 뻗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갈대, 이 갈대가 이렇게 뿌리가 독한데요. 이게 좀만 흙에 묻어 있어도 굉장히 갈대가 세게 올라옵니다. 자, 심어놓은 밭을 보고 있는데요. 에메랄드 그린 전세계 1등 조경수 모습입니다. 자, 에메랄드 그린을 심었는데 일꾼들하고 해서 심었더니 이렇게 대충 묘목을 이렇게 심으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은 상토에 흙이 별로 안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묘목 활착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토에서 이 지금 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강력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심으면 안 되지만 굉장히 에메랄드 그린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다. 달리 전세계 1등 조경수가 아니겠죠. 요게 지금은 이래도 자라면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큽니다. 그래서 텃밭에 있으면 이렇게 에메랄드 그린 한번 심어보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3일 경제독립TV는 지금 12,000그루 3일 시골농장TV가 12,000여 그루 이상 그 묘목을 심었는데, 자, 대충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 1,000원짜리 묘목 10,000원만 받으면 1억 2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3만원 받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산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뭐 당장 팔아서 돈이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저의 꿈은 이제 3일 경제독립TV 그 유료 구독자 그 정회원이 되신 분들을 앞으로 1, 2년 뒤에 한 그루씩 좀 서비스를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이 워낙 그 나무를 좋아하고 또 이런 그 전원 라이프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어놨고요. 돈보다는 이제 예쁘게 키우는 게 보람이 있어서 지금 힘들지만 이런 작업을 짬짬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썰프레아 모습인데요. 굉장히 색감이 예쁘죠. 예. 그 소나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 터에도 그 부주포 작업, 고랑 작업을 해서 심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밭 전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4월, 5월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한 700평 밭에 7,000그루 정도 식재를 했고, 또 강원도하고 그쪽에 이제 한 5,000그루 이상, 그러니까 12,000그루에서 한 13,000그루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미 뭐 4, 5년 차 접어드는 식재도 그 나무도 있고 3, 4년 차 나무도 있는데요. 그 1년 지날 때마다 굉장히 그 예쁘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보람을 느낍니다. 자, 3일 경제독립TV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3일 시골농장TV를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경제 독립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룰 때 주식 투자나 또 비트코인 투자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나무도 건강과 힐링을 위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방금같이 그렇게 심어준 에메랄드 그린이 이렇게 고려대 병원 서울에 있죠. 테두리 스타벅스 담장에 예쁘게 에메랄드 그린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짬짬이 이렇게 노력을 해보신다면 꼭 돈을 떠나서 여러분 건강과 힐링 함께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기회 되면 우리 3일 시골농장TV 구독자분께는 꼭 보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비가 내려서 분묘를 아주 잘 떠주고 있습니다. 이게 별도로 녹화마다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잘 떠지고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흙이 다 그냥 그대로 붙어 있네요. 제가 그냥 썰었다가